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울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환경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정신적인 환자로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과거 사고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하기가 부끄럽다, 남에게 알리기가 좀 창피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이미 그분은 중증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울한 것들이 있는데 지나가면 되겠지, 흔한 정상으로서 넘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 그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우울증이 어떠한 경로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환경과 신체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 이 세 가지 분야로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 강도나 강간이나 큰 상해를 입었을 때, 그 다음 부정적인 사건, 즉 이혼이나 사별이나 사업의 실패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신체적인 환경으로 오는 경우를 볼까요? 호르몬 이상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작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오는 경우라든가 기타 몇 가지 호르몬이 기능을 하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 전달 체계에 이상이 발생돼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이상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심리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완벽주의자 성향에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사회적인 리더거나 성공한 CEO거나 업무에 대한 과중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섬세한 성격, 연예인이라든가 자존감이 강한 성격,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봤죠. 도처에 이러한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이상 우울증이 가는 경우에 병원에 오라고 의사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우울증이 2주 이상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이것이 사라지지 않냐고 온다면 병원으로 가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상의 대부분 일에 대한 흥미가 감소가 되는 경우, 즉 의욕이 감퇴되어서 좀 오래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병원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식욕 감퇴나 불면증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역할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소한 일에 화가 나거나 주체할 수 없을 때 병원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자살 생각이 끊이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계속 이어질 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6가지 정세를 놓고 봤을 때도 우리 환경에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갱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40에서 55세에 오는 경우인데 생식 능력 및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갱년기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남자는 50세부터 56세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이나 부양가족 책임이 감소되었을 때 갱년기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신체적 변화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경, 실직, 자녀 출가, 배우자의 사별, 신체적 노화로 인한 외로움, 또 고독, 공포스러움, 뇌기능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상이 있을 경우, 자기도 모르게 신체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너댓 가지가 겹쳐서 온다면은 갱년기 우울증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모두 갱년기에는 우울증 걸리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치료 방법으로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인 치료, 즉 심리적인 치료인데 전문의에게 상담을 하거나 사회적인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료로 상담하는 그런 기관들도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정기경련 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우울제에 반응이 없거나 자살 위험 등 긴급한 경우에 이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경두계 자기자극법이라고 해서 정신신경계의 환자에게 그 두뇌를 자극을 주어서 두뇌의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약물로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장 일반적인 약물치료법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중독성과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치료를 하시든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약물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골퍼들이 라운딩을 나가기 전에 안정적으로 골프를 하기 위해서 이 약을 일부러 복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약물치료 방법은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는 이 방법을 대부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가서 한 달치 약을 준다라든가 6개월치를 똑같은 약을 고정적으로 준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한 병원의 사례를 봤는데요. 그 원장님은 한 일주일간 약을 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나서 어떠한 증상이 일이 일어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봐서 또 일주일치에 또 다른 약들을 지어줍니다. 이걸 무려 한 3번 내지 4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조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해서 약을 정하고 나서 또 2주 간격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강도 정도가 어떤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강한지 저녁에 컨디션은 어떤지 이런 걸 구별해서 양을 조절해 나가서 결국 그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약을 복용하면서도 우울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시로 환자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약을 조정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은 제 메일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유명한 명의이기 때문에 이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를 자주 내시나요? 특히 노년에 부부간에 참 해결할 수 없는 트러블을 자주 겪고 계시나요?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삶의 의욕이 저하되고 또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자주 일어나나요? 그렇다면은 진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3가지 나열해 드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노년에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꼭 진단을 받으셔서 약을 복용한다면 중독성이라든가 부작용 염려도 없이 평생 이 약을 복용하심으로 인해서 신경계 호르몬을 조정을 받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묻어두지 말고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잘 보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여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